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오늘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 기자님이 주목해오신 뉴스 ESS. ESS가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잉여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 이게 필요할 때 출력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는 뭐 역학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주목되는 거는 배터리일 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이게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데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실 게 태양광이랑 풍력 그렇죠.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태양광도 이제 태양이 떠 있어야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야 어쨌든 전기를 생산할 수 쉴 새 없이 있습니다. 불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24시간 기본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으로 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많이 꼽는데 그때 이제 ESS랑 연계해서 사용하면은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ESS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의 발전소들도 이 발전소를 껐다가 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ESS 같은 걸 활용하면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네. 시장이 뭐 많이 커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재생 에너지랑 좀 더 연계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주요국들이 다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일명 그 IRA라는 걸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내부에도 이제 ESS 설치 관련해 가지고 투자금의 30%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을 대표적으로 보면 일반 가정에서 ESS 설치하면 30%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이랑 호주 같은 뭐 주요 나라들이 ESS 관련한 보조금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면서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서 관련해서 올해 2월에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보시면은 ESS 시장이 올해 약 40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27% 전년 대비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10%씩 성장해가지고 2035년에는 800억 달러까지 커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10% 넘게 성장한다. 그러면 굉장히 일단은 고성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ESS에서 들어가는 그 중대형 배터리가 차량이랑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중대형 배터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배터리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네. 같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성능에 따라서 이거를 뭐 ESS에 쓸 것인지 전기차에 쓸 것인지 좀 더 이렇게 유형과 그 세부적인 기술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쨌건 비슷한 거다. 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랑 SK온 3사 모두 이제 ESS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2010년부터 수주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ESS 사업 쪽에 많이 주목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 이게 최근에 얘기 나왔던 그 전기차 캐즘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푹 파진 구간. 네. 그래서 전기차 쪽이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올해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도 나왔지만 그게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거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하반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회사들도 전기차보다는 ESS 쪽도 사업을 좀 더 강화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뭐 외국 기업들도 그래요? 네, 중국 기업들은 워낙 또 그 많이 뒤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은 중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LFP?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게 ESS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해보고요. 조금 전에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일시적이에요?
생각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하반기에 개선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각사별로 실적 개선은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뭐 미뤄졌던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주요 고객들이 갖고 예, 있는 예. 그런 회사 고객사들이 전기차를 그때는 조금씩 출시할 거기 때문에 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물가도 저렴하고 금리도 낮고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금리 상황,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물가가 계속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길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아침에 외신들 쭉 보다 보니까 포드 CEO였나요? 그쪽에서 사람들이 전기차 너무 안 산다 네. 막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네. 거기다 중고차 가격까지 네. 문제가 좀 되고 있다 해서 이건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됐고요. 네. 다시 또 ESS로 돌아와서 국내 기업들 어떤 전략 펼치고 있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좀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모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라고 해서 이게 얇은 필름 주머니에다가 이제 배터리 넣었다라고 보시면 배터리 소재를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공간 효율도 좋고 뭐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리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예.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를 씁니다. 이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에다가 뭐 양극재, 뭐 분리막, 응극재 이런 예. 배터리 소재 돌돌 말아가지고 넣었다라고 보시면 예. 돼요. 알루미늄 캔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게 내구성 좋다, 되게 단단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일반 배터리로 치면 뭐 껌 배터리랑 일반 원통 배터리랑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배터리 유형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해본 결과 가장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자기네들은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되 그 3원계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CM 배터리와 함께 그렇죠.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3월에 국내 네. 배터리 전시 인터배터리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SBB라는 제품을 내놓았었는데 이게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양극재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 배터리보다 아유, 용량, 어렵다. 예. 네, 배터리보다 용량이 높다. 그래서 에너지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LG는 다양하게 하고 삼성은 기존에 잘하던 걸 하고 네. 정도로 뭐 SK는요? SK온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고. 네, 네. 그래서 이번 그 전시회에서 네. 이제 무형 공개했고 뭐 북미에도 이제 단독 네. 공장 지어가지고 할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글로벌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ESS용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 보면은 2020년쯤에는 합계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 합쳐서 55% 정도였거든요. 근데 과반이었네요. 네, 2022년에 14%로 줄고 작년에는 이게 10% 미만이었습니다. 갑자기 확 떨어졌네. 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저는 그 LFP 배터리 얘기를 이제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중국이네요,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그 NCM 그 3원계 배터리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조금 더 낮은데 아무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ESS용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SS 쪽에는 엄청나게 높은 성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가격이 더 저렴한 게 낫다. 네, 그리고 이 시점을 좀 보시면 2022년이 이제 광물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점입니다. 특히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는 없지만 3원계에는 있는 그 니켈이라는 광물 같은 경우에 3월에 그 4,000원 죄송합니다. 48,000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이후로 3만 달러대에 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서 아무래도 NCM 그 3원계 배터리가 비용 경쟁력이 좀 더 떨어졌다. 그게 ESS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방송 쪽에서 영상을 저장할 때 테이프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SSD 같은 것들보다는 훨씬 느리지만 가격이 싸서 이게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ESS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화재 영향 같은 건 없었을까요? 이것도 그 2018년에 이제 예. 국내에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해서 20여 건 정도 많이 났네. 발생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이제 조사단도 꾸려가지고 조사를 했었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ES 시장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그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이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과정에서 ES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만큼 차지하던 파이가 확 네. 줄어들었는데 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겠네요. 네,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역시 받고 중국.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CATL 중국에 있는 예.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라고 CATL. 네, 예. CATL이 40%였고요. 그 비아디 뭐 전기차도 만들고 예. 배터리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12%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ESS 배터리 측면도 볼 수 있지만 ESS 전체 측면도 같이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예. ESS 전체 측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회사는 미국의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드 맥킨지가 이제 조사한 거 보면은 작년까지도 이제 절반에 가까운 예. 50%에 가까운 미국 가정용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ESS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캐즘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ESS를 국내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비는 돼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했던 게 예. NCM 그 3원계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 쪽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국의 남경 공장에서 이미 생산을 시작했고 네. 올해 4월에 그 미국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2026년께부터는 LFP용 네. 배터리를 생산을 하겠다 ESS용으로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뭐 기업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잔소리만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좀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네. 국내 ESS 시장을 좀 활성화를 다시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그 ESS 발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략을 내놓았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되는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 뭐 융자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저희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이라고 볼 수 있는 실무안이 네. 나왔었는데 거기 핵심이 태양광과 풍력을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3배 이상 늘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ESS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21.5기가와트의 장주 ESS가 필요하다라고 네.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나 이제 그런 쪽도 되게 활성화해서 좀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봐야겠습니다.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아무래도 캐즘에 빠져서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ESS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